자, 이제 열로 들어왔습니다. 열. 자, 첫 번째 온도가 입자의 온도.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게 뭐죠? 온도입니다. 온도. 온도가 낮은 물체는요. 요 물체를 이루는 입자 있죠? 물체 입자. 그것이 운동을 하는데요. 그것이 온도가 낮으니까 둔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온도가 낮아도 운동을 합니다. 샘 0켈빈은요. 0켈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온도가 높은 물체는 이런 입자 운동이 어떻다고요? 활발합니다. 자, 그걸 그림으로 이제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는 입자 개수가 훨씬 더 많고 이게 주름이 두 개 있죠. 이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피가 커진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부자예요, 부자. 그리고 이 주름이 4개나 되죠. 그 다음에 입자 사이 거리가 훨씬 멀죠. 요거 비교했을 때. 자, 그러면 온도가 제일 낮은 게 누구겠니? 이 온도 최저입니다. 이게 온도 제일 높은 게 누구겠니? 얘지. 온도가 최고입니다. 그죠? 그 다음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경우 온도를 높이면 되겠네. 가열해주면 되겠네. 근데 이거 말고도 두드리는 거나 튕길 때 온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자, 열의 정도를 이제 온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열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해 다닐 수 있거든. 방법이 몇 가지가 있더라. 전도라는 방법, 대류라는 방법, 복사라는 방법 이렇게 있었죠. 전도는 고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대류는 액체나 기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복사는 이런 매질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럼 열의 이동 방향은 항상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게 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전도, 대류, 복사. 첫 번째 전도겠죠. 고체 매질에서 입자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게 차례대로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전달. 여기가 떨고 있는데 여기도 떨려고 그러죠. 이거는 아직 정상적인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점점 떨어가는 거죠. 이것도 떨고 이것도 떨고 이것도 떨고 이제 떨려고 그러지. 이런 식으로 입자 운동이 차례대로 이웃한 입자에게 전달돼 나가는 겁니다. 고체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 고체 중에서도 잘 되는 게 있고 잘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잘 안 되는 거는 단열재로 사용하면 돼요. 잘 되는 거는 산열재 사용할 수 없고 모든 금속들이 열 전도가 잘 됩니다. 열 전도가 아유 이 목이 들네 진짜. 내 피는 뭐씨 꿀발 날랐나 이 왜? 자, 단열재로 사용되는 그래서 열 전도가 잘 안 되는 거는 뭐냐? 플라스틱, 고무, 천,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또 뭐가 있노? 플라스틱, 뭐 스티로폼. 근데 이거 녹아버려가지고 좀 그렇다. 나무. 그렇지, 나무, 천, 고무, 플라스틱. 이렇게. 자, 금속 막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금속 막대가 고체잖냐? 그럼 전도가 되거든. 이웃한 입자한테 쭉쭉쭉쭉 열을 전달시켜주는 게 이게 이제 촌농이 녹아서 뚝 떨어지고 여기 촌농이 녹아 뚝 떨어지고 여기 촌농이 뚝 떨어지고 떨어지는 순서가 1, 2, 3, 4 이렇게. 자, 두 번째 대류입니다. 대류. 자, 여기 대류 적고요. 요거는 액체 매질이나 매질이라기보다 물체입니다. 기체 물체들이
열을 가지고 직접 이동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에서 따뜻해진 물은 밀도가 가벼워서 어디로? 위로 이동합니다. 밀도가 작아서. 이게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거는요, 밀도가 커서 물은 아래로 이동하게 됩니다. 주전자에 물을 끓일 때 아래쪽만 가열해도 골고루 모두 데워진다. 그건 한쪽만 해준데 전부 다 된다. 이건 다 대류입니다. 그리고 액체, 기체란 말이 반드시 있어줘야겠죠. 난로나 에어컨을 켜두면 한쪽만 켜두죠. 그러면 전체가 따뜻하고 시원해진다. 난로는 아래에. 왜 따뜻한 게 위로 올라가니까요. 에어컨은 위에. 왜 차가운 거는 밑으로 내려온 거. 그래서 조금 있으면 전체가 따뜻해지고 차가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치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복사. 카피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물질에 도움 없이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원래 난로를 켜주면 대류에 의해서 좀 있다가 전체적으로 따뜻해져야 되는데 왜 곧바로 내 무릎이 따뜻하냐 이 말이야. 물질에 도움 없이 직접 열이라는 게 이동해 왔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난로나 모닥불 가까이에 있으면 따뜻함을 느끼죠. 태양이나 빛이 지구로 열이나 빛이 지구로 전달이 됩니다. 토스트나 오븐으로 요기라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적외선 카메라 이런 것들은 적외선, 자외선, 전파 이런 것은 다 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외선, 자외선, 전파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비유한 건데 아니 이 책이 열입니다. 바로 던져버리는 거죠. 어떠한 도움도 없이 그냥 바로 던져버립니다. 이게 복사입니다. 책을 뒤로 건네주죠. 그럼 건네주고 이게 전도죠. 책을 직접 들고 갑니다. 이게 대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열. 물체 사이에 열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전도나 복사나 대류 중에서 세 가지를 모두 막을수록 단열 효과가 증가를 하죠. 자, 이 플라스틱의 열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고체잖아. 고체긴 한데 고체면 전도가 생각나야 되는데 열 전도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전도를 막고 기체나 액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류도 막을 수 있는데 복사는 막을 수는 없어.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백사의 진공공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고체도 없고요. 액체도 없고요. 기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막아지고요. 대류도 막아질 수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복사는 막을 수는 없죠. 자, 은도금이나 거울이나 은박지나 알루미늄 박은 이거 복사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체이기 때문에 전도는 막을 수는 없죠. 그리고 기체나 액체가 아니므로 대류는 막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진짜 철저하게 공부하신 거예요. 벽돌 사이에 스타이로폼, 스트라이폼, 플라스틱, 고무, 천과 같은 거는 고체긴 고체인데 열이 잘 전도되지 않는 고체거든. 그러니까 전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체나 액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류도 막을 수 있고요. 근데 복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스타이로폼 속에 공기청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이중창의 공기청은 고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공기는 기체이기 때문에 대류는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복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없다요 여기. 자, 아이스박스가 스타이로폼으로 만드는데 이게 만약 공기청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전도 차단이 될 수 있습니다. 스타이로폼 자체가 고체긴 한데 전기 전도성이 잘 안 된다. 이게 전도 차단이 되는 거죠. 이게 고체기 때문에 대류 차단 볼 수가 있는데 공기청이 있다는 거 가지고는 대류는 막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류도 조금 막아지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공기청은 대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스타이로폼 가지고 문제를 냈을 때는 스타이로폼의 공기청인지
일반적으로 고체를 뜻하는 스타일폼인지 잘 봐두셔야 됩니다. 음. 그러면은 만일 둘 중에 뭐가 우선적인 답인가? 요 위에 거 공기청을 가지고 먼저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솜털 옷 여러 가지 겹쳐 있는 여기도 공기청이 많이 있죠. 대류를 막을 수는 없지만 복사도 차단할 수 없지만 전도가 차단이 되는 겁니다. 전도 차단. 커튼, 카펫, 담요, 벽면의 식물 요 전도 차단이 되는 거죠. 고체긴 한데 열 전도가 잘 안 된다 그랬죠. 이 천조각들은. 그리고 실이나 면 사이에 공기청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전도 차단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열 평형. 열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흘러가 온도가 일정해진 같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물체는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열을 얻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죠. 활발해진다. 활발한 게 아니라 활발해지는 거고, 온도가 높은 데는 지금 입자 운동이 활발합니다. 그런데 열을 잃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럼 온도가 내려가거든요. 그럼 입자 운동이 둔해지는 거죠. 이러려면은 항상 이 두 물체가 온도가 높은 물체, 낮은 물체가 접촉에 있어야 됩니다. 접촉도 안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온도 차이가 많이 날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도 많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Q는 CMT라는 공식이 있다 그랬죠. 그래 이거 같고 이거 같은데 이 값이 이게 온도 차이거든요. 온도 차이가 커지면 이 Q 값이 커질 수밖에 돼 있습니까? 이게 열량이거든요. 이동하는 열의 양. 이 온도가 높은 물체였어요. 온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접촉하면 온도가 낮은 물체였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열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같아집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열평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열평형입니다. 평행 아닙니다. 자, 불명이 입자 개수, 단위 면적당 입자 개수, 그 다음 입자의, 이건 둔하고, 이건 둔하잖아요. 이거 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아졌죠, 열평에 가면. 그리고 여기서 얼마가 떨어지느냐, 얼마가 올라가느냐, 이 폭은 비열이 결정합니다. 비열이 클수록 적게 변해요. 그러니까 요걸 A 물체라고 하고, 온도가 높은 물체를 B 물체라고 하면은, 지금 비열이 나옵니다. 왜? 온도 변화가 나오거든요. 온도 변화가 A가 크게 나옵니까? B가 크게 나옵니까? A가 크게 떨어지잖아요. 적게 올라가는데. 그럼 비열은 거꾸로 해주면 됩니다. B가 큰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잃는 열량이 있고 열량 Q라고 하죠. 온도가 낮은 물체가 얻는 열량이 있습니다. 이게 같아요. 그래서 C1, M1, T1 이렇게 한 거는 요거는 C2, M2, T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페이지. 비열과 열팽창. 비열과 열팽창. 자, 열량.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 이동하는 열의 양이죠. 단위 칼로리 또는 킬로칼로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줄 사용해도 됩니다. 요걸 줄이라고 하는데 사용해도 돼요. 자, 1킬로칼로리 K가 뭘 뜻한다는 겁니까? 10의 3제곱을 세제곱을 뜻한다 그랬죠. 즉 1000칼로리를 뜻하는 겁니다. 비열.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이게 정의고요. 근데 이거 1g으로 해도 돼요. 1g으로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비열은 물질의 특성입니다. 물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데 많은 열량이 출입해야 된다. 그럼 비열이 큰 물질이네요. 그러면 온도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폭이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폭이. 자, 그럼 비열이 큰 물질은 대부분 물인데 물이나 세라믹이나 물 등을 걸 말하는 겁니다. 찜질팩에 물을 넣어가지고 오랫동안 따뜻하게, 온도가 잘 안 변하니까 비열이 큰 세라믹을 이용해서 오랫동안 뜨겁게, 뚝배기, 냉각수. 왜 물을 사용하느냐? 뜨거운 곳에 가서 열을 빼앗더라도 열을 건물체에서 빼앗아 냉각수가 오랫동안 차가운 상태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몸의 구성성분 70%가 물인데 이게 비열이 큰 작은 게 아니죠. 누가? 물. 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체온 유지에 좋다. 이게 영양소에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비열이 작은 물질을 활용한 예, 냄비. 이건 비열이 작은 금속을 사용해. 금속들은 다 비열이 작은 편이에요. 빨리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빨리 올라가면 온도가 또 빨리 내려와요. 식용유, 비율이 작은 기름입니다. 기름들은 비율이 좀 작은 편이에요. 온도가 빨리 올라갑니다. 그러면 온도가 빨리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 가지 물질을 찾아보면 기름 종류이긴 한데 온도가 잘 안 변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놈들은 온도가 잘 안 떨어지겠죠. 자,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괄호 쳐가지고 자, 온도 변화가 누가 큽니까? 식용유가 큽니까? 물이 큽니까? 바로 요거죠. 따라서 비열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해주면 됩니다. 식용유보다는 물이 큽니다.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 우리 공부했잖아요. 자, 비열에 의한 현상입니다. 몸속의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중요하다. 낮의 온도는 태양이 모래도 가열하고 바닷물도 가열하는데 이게 비열이 크다고 물이니까 이게 모래 쪽에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요. 낮이니까요. 밤에는 이게 냉각당하고 여기도 냉각당하는데 얘가 비열이 크다고 냉각이 잘 안 돼. 이게 온도가 여기가 큽니다. 해안 지역에는 내륙 지역보다 일교차가 해안 지역이 작다죠. 왜? 물이 많아. 해안 지역은 물이 많아서 더워도 온도가 잘 안 올라가고 추워도 온도가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하루 동안의 온도 차이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동안의 온도 차를 일교차라고 합니다. 해안 지역에 낮에는 해풍이, 밤에는 유풍이. 자,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라 그랬습니다. 낮에 해가 뜨고 밤에 고기를 먹고 잡다. 자, 낮에 해가 떴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풍이 분다고 하는 거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고기압이고 여기가 저기압이라서 그래요. 저기압이 나타나는 거는 상승기류가 나타나서 그런 겁니다. 상승기류. 자, 이와 같은 거는 비열 때문인데 이 바다가 잘 안 가열돼요. 여기가 가열이 잘 돼요. 가열이 잘 되면 상승이 더 잘 되는 겁니다. 상승이 나타나는 거 저기압이라서 그래요. 비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밤에 고기를 먹고 잡다. 비열이 작은 육지가 바닷물을 빨리 식습니다. 온도가 높은 바다는 공기가 상승하고요. 상승하면 저기압이거든. 온도가 낮은 육지는 공기가 하강합니다. 하강하면 고기압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고기압이니까 여기 저기압이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가거든. 그게 육풍이거든. 이게 바람에 이름을 붙일 때는 출발 지점 가지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출발 지점이랍니다. 출발 지점. 바람이래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Q는 시멘트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되는데 이게 온도가 아니라 온도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C라고 하는 것은 N 곱하기 T분의 Q잖아. Q가 여기 적혀있지. M이 여기 적혀있잖아. 그럼 T네. 온도 변화네. 그럼 여기 비열로 적어야지. 그지? 자, C는 비열입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죠. Q는 CMT. 자, 칠량이 같습니다. 같은 거 지워나간다는 이야기죠.
그죠? 질량이 같습니다. 가와 나를 비교하는 거죠. 질량이 같습니다. 그게 가와 나입니다. 근데 둘 다 물이잖아. 그럼 비열이 같지. 물질의 종류와 같으면 비열이 같습니다. 따라서 온도 변화가 크다는 것은 열량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클수록 열량이 Q가 클수록 온도 변화가 큽니다. 이제 가다를 보겠습니다. 가다. 여기서 Q는 CMT 적어놓고 가다가 뭐가 같은지 보겠습니다. 온도 변화가 1도로 같네요. T입니다. T. 이게 같습니다. 물 같죠? C 같죠? 그래서 이게 크면 얘다 큽니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열량도 큽니다. 그 다음에 나다를 비교해서 나다. 여기도 Q는 CMT를 적어야죠. 나다는 뭐가 같은지 보겠습니다. 2kcal, 2kcal Q가 같네요. 물 같으니까 C도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온도 변화가 작은 놈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질량이 큰 놈입니다. 질량을 M으로 쓰니까 M으로만 적어 놓을게요. 아유, 목이 새끼다. 계산하는 문제를 저 연습하려고 이렇게 놨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Q는 CMT 적어놓고 20도이신 게 23도씨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3도씨가 들어가야 돼요. 곱하기. 질량이 얼마짜리인지 찾습니다. 이때 요 기호를 잘 보셔야 돼요. 단위로 킬로그램이지. 그럼 킬로그램에 맞춰줘야 돼요. 0.2kg 유형입니다. 0. 그다음 M 적었으니까 C를 적어야 될까요? 비열은 구하는 거죠. 곱하기 비열 구하는 거고 이퀄. 자, 얼마의 열을 가했습니까? 0.06kcal. 이렇게. 요거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비열 C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세요. 0.2kg 3도씨 분의 0.06kcal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숫자는 숫자대로 0.2 곱하기 3 0.06 이렇게 되고 문자는 문자대로 그러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인데 이걸 찌글트리면 되죠.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로 찌글트리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되죠. 이 계산 내가 안 해줘도 되죠. 그 다음에 온도가 15도 이게 열량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Q를 구하라는 이야기지. 비열에다가 온도 변화에다가 T를 곱하면 될 거 아닙니까? 비열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0.4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질량이 얼마짜리죠? 여기에 킬로그램이니까 얘도 킬로그램을 해줘야 됩니다. 0.3 킬로그램 곱하기 이제 온도 변화죠. 15도씨인데 30도씨가 됐으니까 15도씨 변화가 생겼죠. 이거는 냉각대도 양수로 적으면 됩니다. 음수 적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 킬로그램이 떨어지고 요 도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기 킬로칼로리만 문자가 살아남겠죠. 그러면 여기 숫자만 계산하면 되겠지. 0.4 곱하기 0.3 곱하기 15라는 숫자만 계산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온도가 20도씨이고 어쩌고저쩌고 물의 질량을 구하는 겁니다. Q는 CMT로 돼 있죠. 자, 1kcal 열을 가했습니다. 1kcal. 자, 비열이 이거죠. 1kcal per 킬로그램 도시 곱하기 질량입니다. 질량을 구하니까 M이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온도 변화죠. 20도씨인데 25도씨가 됐으니까 5도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도시 날아가죠. 문자 날립니다. 양변에 뭘 합니까? 킬로그램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1 킬로칼로리 곱하기 킬로그램이 되고 여기 킬로그램을 곱하니까 약분돼서 1 킬로칼로리만 남고 곱하기 M 이렇게 되죠. 곱하기 5는 남아 있습니다. 그죠? 도시 날아가고 양변에 이게 여기 킬로칼로리하고 요 킬로칼로리가 약분될 거 아닙니까? 같은 문자니까. 그러니까 M은 이렇게 되는 거지. 5분의 1 곱하기 5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1 돼가지고 킬로그램만 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비열이 어쩌고 저쩌고 액체의 온도가 이렇게 됐다. 자, 온도를 구하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지. Q는 CMT. 그래, T를 구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이거 그대로 놔둬가지고 선생님이 여기는 M을 그대로 두고 했죠. 그죠? 여기도 T를 그대로 두고 싶은데 T에 대해 정리를 해가지고 구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구해도 됩니다. 그럼 그 바로 집어넣고 비율이 얼마죠? 0.4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이렇게 되죠. 아이고 팔이야. 팔이 아파서 좀 튕겼다가. 그 다음에 질량이 700g이니까 0.7kg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Q가 얼마죠? 7kcal죠. 그죠? 그럼 보세요. 요 킬로칼로리하고 요 킬로칼로리 날아가고 요 킬로그램이 요 킬로그램에 남아가니까 도시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나머지 숫자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0.767. 자, 그 다음에 힘들어. 요거 잘 하셔야 돼요. 이거 표는 물과 어떤입니다. 어떤이 아니라 어떤 물질 A를 같은 가열 장치를 이용해서 같은 시간 동안 가열을 해준 겁니다. Q가 동일하다, 일정하게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물의 온도 변화는 얼마가 나타납니까? 10도씨의 온도 변화가 나타나고요. A의 온도 변화는 40도씨의 온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도 같은 에너지가 들어갔고 여기는 같은 에너지가 들어간 거잖아요. 양이 같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물에 들어간 열량을 먼저 구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이야기를 안 했죠. 물의 비열은 추주도 않은데 물의 비열은 외우고 다녀야 됩니다. 1kg 1kcal 아이고 왜 안 지워져? 1kcal per 킬로그램 도시입니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물에 관련된 거 해볼게요. 자, 그럼 CMT거든요. 물 거 해줄게요. 물비는 1kcal per 킬로그램 도시거든요. 질량이 얼마죠? 0.2kg이죠. 그죠? 온도 변화 얼마입니까? 10도씨입니다. 그러면 도시 날아가고 킬로그램 남아가니까 자, 이거 곱하면 2죠. 2. 그래서 2kcal가 됩니다. 얘랑 곱하면 2가 나오죠. 그러면 지금 QA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요것도 A의 비열이고 질량도 A의 질량이고 온도 변화도 A의 질량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2kcal다 이겁니다. 이게 비열은 우리가 구하는 거고요. 곱하기 질량이 지금 얼마입니까? 0.2kg이죠. 온도 변화가 얼마입니까? 40도씨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CA를 이렇게 구해내면 되겠죠. CA는 이렇게 해가지고 0.2kg 곱하기 40도씨 분의 2kcal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숫자는 숫자대로 0.2 곱하기 40 분의 2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좀 더 다르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얘하고 동시에 생각해 볼게요. 얘하고 동시에. 어떤 식으로 동시에? 아니, 그러니까 이걸 Q는 CMT인데 물하고 A는 물질이 다르니까 C는 지워지면 안 되고 질량이 같잖아요. 지워보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같은 가열 장치를 같은 시간까지 이렇게 Q가 일정하잖아요. 이거 지워보세요. 그러니까 이 비열의 비는 온도 변화의 역수 비하고 같죠. 자, A 대 B의 뭐의 비를 구합니까? 온도 비를 구해 보겠습니다. 온도 변화의 비 1대 4죠. A 대 B란다. 미안합니다. 외로 지우기가 잘 안 나옵니다. 다시.
물 대 A에 무슨 비? 온도 비요. 온도 변화비 1대 4죠. 1대 4입니다. 그러면은 물 대 A의 비열비입니다. 비열비는 4대 1이죠. 그래서 4자가 나온지 보겠습니다. 요 곱하면은 일단은 4 곱하기 2가 되죠. 8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4분의 1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퀄 이게 4대 1로 나왔는데 근데 이게 물이 비율이 1이라 그랬죠. x로 두면 x는 4분의 1이죠. 똑같네요. 숫자는. 야, 이 모기 새끼 요거 누가 이긴지 보자 이거. 요렇게 구해도 되고요. 요렇게 구해도 됩니다. 마지막에 한 게 더 낫지 않나요? 열팽창. 물질에 열을 가하면 길이 또는 이하 또는 야 이거 자꾸 이게 또는을 도는으로 나오는데 부피가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 이게 열팽창이라고 합니다. 이건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은 열을 가하면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 이게 어떻게 진다고? 활발해진다고요. 그래서 입자 사이 거리 이 거리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따라서 온도 변화가 클수록 열팽창 정도도 큽니다. 그죠? 물질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열 따라입니다. 따라. 아유 미안합니다. 열팽창 정도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고체보다는 액체가 더 많이 팽창하고요. 근데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액체보다 기체가 확 차이 납니다. 이거는.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가열하면. 그래서 팽창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 고체 열팽창. 아유 팔이야. 바이메탈 금속 두 개라는 뜻이죠. 두 개 금속. 그러니까 종류만 다르면 팽창 정도가 다를 거 아닙니까? 이게 클수록 많이 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래의 온도를 높이면 자 만약 이쪽으로 휘어졌다고 해볼게요. 이게 괄호치면 이제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이걸 보고 거꾸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적게 팽창했다는 걸 알겠죠? 이게 많이 팽창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걸 괄호 쳐놓으면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게 많이 팽창했다는 거니까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이고요. 이건 작은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휘는 겁니까?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휘는 겁니다. 얘를 기억하시고 저거 해야지 외워서 하시면 마세요. 이게 바이메탈을 가열하면 열팽창 정도가 적은 쪽으로 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열을 할 때 그런 겁니다. 근데 이번에 냉각하는 거잖아요. 이걸 조심하세요. 자, 냉각을 시켜봤더니 이게 적게 수축됐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수축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많이 수축이 됐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것부터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많이 수축하는 거는 많이 팽창하는 겁니다. 열팽창 정도가 큰 쪽으로 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긴가? 그렇지. 자, 누가 가열하는 거니까 누가 열팽창이 크니? 누가 열팽창이 크니? 누가 열팽창이 크니? 오케이, 다 뭉쳐보자. 그 다음에 C,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길이가 같은 철, 구리, 알루미늄 막대를 실험 장치에 연결한 후 0점 조절을 하고 가열하면 팽창을 많이 할수록 눈금이 많이 돌아갑니다. 내가 외우라 그랬지 이것은 알루미늄, 구리, 철입니다. 순서대로 여기에 가장 많이 팽창했죠. 여기에 가장 적게 팽창했습니다. 글자 4개, 글자 2개, 글자 1개 순서대로 변화가고 있죠. 자, 열 팽창하고 관련 있는 얘들을 다 모아뒀습니다. 여름철에 전기줄이 늘어나고 겨울에는 팽팽해진다. 그래서 전기줄을 미리 조금 늘려두는 겁니다. 축하게 늘어놓고 있죠. 당겨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은 이유로 가스관이나 속력관은 구부러진 부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열팽창의 사고를 방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차가운 유리컵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한쪽은
팽창하고 한쪽은 수축하기 때문에 유리컵이 깨져 버립니다. 철로 만든 에펠탑의 높이는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높습니다. 팽창하기 때문에 여름철이 더 높습니다. 충치를 치료하는 충전제는 치아와 열 팽창 정도가 비슷한 물질을 사용하고 있죠. 여기 또 지우개가 안돼. 그 다음 포개진 그릇이 빠지지 않을 때는 안쪽 그릇은 차갑게 해주고요. 바깥쪽 그릇은 뜨겁게 한다.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철근입니다. 이거 뭐가 아니고 꼭지가 빠졌네. 철근하고 시멘트하고 열 팽창 정도가 비슷해서 건물이 열 팽창을 하더라도 같이 팽창하고 같은 비율로 팽창하고 같은 비율로 수축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잘 안 부서지죠. 유리병에 금속 뚜껑에 두꺼운 물을 부으면 금속 뚜껑이 열 팽창하기 때문에 쉽게 열릴 수가 있습니다. 다리나 철로에 이염새를 미리 텀으로 만들어주면 여름철에 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금속 고리 속에 금속구가 안 들어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냉각시키죠? 고리는 가열합니다. 그러면 되죠. 다음 페이지. 자, 액체 열팽창. 이게 마지막이네요. 자, 온도계 충전 액체 열팽창 정도가 커야 됩니다. 상당히 커야 돼요.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가 일정해야 됩니다. 이게 누구냐? 이게 물보다 수온이나 여기 또 잘못한 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물보다는 수온이 액체죠. 액체입니다. 금속이긴 한데 여기가 알코올, 각종 알코올들이 사용되는 겁니다. 주로 이제 메탄올이 많이 사용되죠. 에탄올이나. 자, 그럼 보세요. 열팽창 정도가 크고요. 이게 딱 열팽창 정도를 보면은 에탄올이 사용하기 쉽다. 어디로? 온도계에. 그리고 음료수 병은 열팽창으로 병이 터진 걸 막기 위해서 병을 음료수로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진도는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시고 다음 시간까지 반드시